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몽킹입니다. 자몽킹의 자본주의 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은요, 비즈니스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자몽 미디어 센터의 홍대 합정 스튜디오인데요. 이따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좀 꾸며놨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제가 오늘 좀 할 얘기는 2020년도 유튜브 트렌드는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차려입고, 그리고 제가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렇게 카메라도 또 2대를 놓고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DSLR 카메라 한 대 놨는데 이게 4K급으로 찍는 거라서 지금 얼굴이 잘 나올지 사실 좀 궁금해요. 두렵기도 하고, 왜냐면은 얼굴이 지금 좀 엉망진창이라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닌데, 그래서 오랜만에 또 안경도 써서 좀 촬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유튜브를 기반해서는 어떤 그런 콘텐츠가 유행할까, 그리고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유튜브가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미 다른 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고, 뭐 이런 우후죽순 콘텐츠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예인들도 지금 콘텐츠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8가지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거든요. 이걸 한번 좀 얘기를 풀어보면서 2020년도의 유튜브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웰메이드 콘텐츠입니다. 지금 콘텐츠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그래요. 다 거기서 거기 같다. 너무 많아서 볼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자기가 구독하는 채널이라든가 좋아하는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렇게 막 보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딱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서 뭘 볼까? 메인 화면에 뜨는 거 볼만한 것들 막 찾아보고 하지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뭘 봐야 할까?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콘텐츠는 너무 많은데 다 거기서 거기 같고 볼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만든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웰메이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2020년도에는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방, 쿡방, 키즈 등등등,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콘텐츠를 보면은 사실 이제 콘텐츠가 다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뭘 찾냐? 잘 만든 거 찾습니다. 잘 만든 거, 재밌는 거 찾기 때문에 여기에서 웰메이드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프로덕션이라든가 기존의 콘텐츠 제작사겠죠. 이렇게 이제 팀으로 분업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팀들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혼자서 이제 뚝딱뚝딱 잘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같이 만들어서 같이 퀄리티를 내고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더욱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웰메이드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제가 꼽은 키워드는 바로 셀라이브입니다. 셀라이브가 뭘까요? 셀과 라이브의 합성어입니다. 자, 이렇게 콘텐츠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은 뭐가 일어나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가 힘들어져요. 왜? 수요는 한정적이니까. 이에 따라서 돈 벌기 힘든 상황으로 계속해서 치달을 거예요.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파이는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브랜드 입장에서는 광고를 집행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광고를 집행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나 추천해준 사람들 대상으로만 광고가 집행되거나 광고를 안 하게 되거든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나한테 광고가 안 와. 그리고 유튜브 수익도 되게 작아.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콘텐츠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콘텐츠에서 내가 무언가를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근데 어디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할 때 일단은 이제 뭔가를 팔 거라고는 확신을 하지만 하나 더 붙이면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방송을 통한 개인의 판매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파는 행위들,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거를 활용한 플랫폼 등이 등장을 하게 되고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 꼽은 키워드는 바로 셀 라이브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계속해서 판매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도 기업도.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꼽은 키워드는 바로 브랜드 콘텐츠입니다. 자, 브랜드 콘텐츠랑 브랜디드 콘텐츠랑 좀 다른데요. 브랜디드 콘텐츠는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콘텐츠 채널에서 브랜드한테 의뢰를 받아서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브랜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브랜드도 똑똑해지고 똑똑한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학습을 해서 자기 채널, 브랜드 채널을 더욱더 키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브랜드 채널이 쭉쭉쭉쭉쭉 성장할 수도 있어요. 왜? 자본력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크리에이터도 출연하고 연예인도 출연하고 혹은 사장님도 출연을 하게 되죠. 왜? 자기 채널이니까, 회사 채널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PR부터 시작해서 보도자료에 대한 브리핑, 뉴스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제작하기 더 쉬워지기 때문에 브랜드 콘텐츠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기능을 사내 방송에서 했지만 이런 사내 방송의 기능을 넘어서 가지고 브랜드에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투자하고 활성화하는 이제 활동들이 더욱 잦아질 거예요.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유튜브로 하는 그런 활동들의 기업이나 기관들에 대한 활동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이직을 해야죠. 이직이나 아니면은 이제 협업이나 이런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회는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채용을 하니까 혹은 일을 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콘텐츠 데이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콘텐츠 기획이나 제작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무언가를 만든다, 혹은 전략을 짠다, 그리고 결과 보고에서 피드백을 얻는다. 이게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그냥 숫자적으로 뭐 조회수 얼마 나왔고요, 댓글 얼마 나왔고요, 뭐 그 정량 분석이나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키워드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이제 정성 분석 등을 해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를 냈죠.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 마케팅 전략,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피드백 등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콘텐츠가 너무 많으니까 데이터들도 이에 따라서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이나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 수 있는가를 숫자로 보이는 거를 받아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겠죠.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콘텐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업이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기회가 또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활발해지고 기존의 데이터 업체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MC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연예인들이 MCN 업체에 가입을 하는 상황이나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MCN처럼 움직이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MCN으로 풀어내면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속한 이제 매니지먼트 이제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넘어서 가지고 연예인들이 참여하거나 조금 저명 인사,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콘텐츠의 수요가 혹은 이제 제작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산업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있는 분들은 유튜브의 뉴미디어에 대해 적응을 해서 자신의 스타나 자신의 이제 그런 셀럽들을 더욱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의 MCN 업체와 협업을 하거나 연예인들을 영입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활동 등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예인들이나 셀럽들, 윤동선수 이런 유명의사들이 유튜브에 참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MCN 엔터테인먼트의 가능성들은 높아지고 있는 걸로 전 보거든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연예인을 컨택하고 이제 활용해서 이제 브랜드 마케팅과 접목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리에이터나 MCN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반대로 연예인이나 셀럽 등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세계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의 팬들도 있고 참여자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채널에서 이제 활성화된다면은 충분히 내가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제 같은 사람, 이제 일반 대중들이 지금 유튜브로 막 들어오고 이제 시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크리에이터로 할 것이냐 연예인을 할 것이냐, 사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익숙한 사람들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MCN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요와 활성화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번째가 바로 주목해야 될 대상, 타깃인데 저는 이를 시니어로 정했습니다. 시니어들에 대한 유튜브 소비와 제작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 시간도 있죠. 어느 정도 여유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경험이 있다. 진짜 전문성 있는 분들, 아는 거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에 대해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버 콘텐츠에 대한 수요, 실버 널리지 콘텐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름 붙였어요. 실버 널리지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더욱 중요해지고 앞으로 이게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버 널리지 콘텐츠는 다른 영역에서도 수요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TV 영역에서도 이제 퀄리티만 괜찮으면은 TV 영역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식과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아시는 게 많은 분들은 끊임없이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좋은 이야기거리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역 지자체나 아니면 뭐 기관에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나 지원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는 바로 레거시의 역습입니다. 레거시라고 얘기하는 미디어 회사들, 공중파 방송도 그렇고요, 기존의 신문사라든가 혹은 이제 기존 잡지사, 미디어 기업들 다들 정신을 조금씩 차리는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은 사실 저는 굉장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앞에서 웰메이드 콘텐츠에 대한 수요라 했잖아요. 웰메이드 콘텐츠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람 많은 회사가 이깁니다.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디어나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콘텐츠의 재미나 수요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존의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에 대한 그런 콘텐츠 경쟁력이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워크맨, 왓썸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펭수라든가 이런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들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 새로운 광고주, 새로운 광고 수요에 대한 그런 활성화 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을 어디서 쓰죠? 이름 있는 이제 미디어랑 같이 하는 거예요. MBC랑 했다, SBS랑 했다, KBS랑 했다. 이런 게 아직까지 먹히거든요. 왜? 윗사람들 설득이 필요하니까. 레거시 미디어들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까지 만들어놨던 콘텐츠들에 대한 수량과 자산이 정말로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얼마 전에 탑골공원, 온라인 탑골공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온라인 탑골공원 얘기를 했던 것처럼 G.O.D의 멤버 중에 윤계상이 있다, 이런 깜짝 놀라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장첸이 G.O.D였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존 레거시,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은 정말 쓸모 있습니다. 왜? 재밌거든요. 재밌는 콘텐츠. 예전 시청률 40% 50% 나왔던 콘텐츠들이 이미 쌓여 있고, 뭐 무한도전이나 뭐 1박 2일이나 이런 콘텐츠들은 다시 봐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유튜브에서 그거를 짤방으로 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독자라든가 수요가 금방 늘어요. 또 가장 중요한 팬덤을 갖고 있는 인기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이 자유롭게 나오잖아요. 왜? 거기 콘텐츠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콘텐츠들이 쌓이면 구독자가 몇백만 명은 순식간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새로운 콘텐츠들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겠까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자산, 채널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마지막은 바로 저는 이제 이거를 큐레이션 TV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거냐면 콘텐츠 창작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웰메이드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콘텐츠 퀄리티,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 골라서 보기 귀찮은 분들은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이거 좀 보고 싶은 만한 콘텐츠도 있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TV
콘텐츠에서 편하게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실상 강하기 때문에 그냥 골라준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 잠깐 이제 PPL 하면은 저희 미디자몽에서는 지금 그 SK 브로드밴드랑 같이 BTV에서 보이는 팟캐스트 지금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개 프로그램 정도지만 30개, 40개 지금 계속해서 콘텐츠 창작자들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콘텐츠 채널은 인기 있겠다. 이거는 TV에서도 충분히 팔리겠다. 이런 콘텐츠들을 지금 계속해서 고르고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증명된 게 바로 넷플릭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콘텐츠 큐레이션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이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을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된 콘텐츠를 큐레이션된 믿음이 있는 채널에서 골라서 본다. 저는 그래서 이런 수요나 이런 활성화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을 큐레이션 TV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제가 2020년도 유튜브 트렌드 전망에 대해서 8가지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 올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제가 한번 브런치에 이거 밑에 주소 나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지금 다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는 어떨까?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수요나 지금 내용이 닮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따라가거나 혹은 새롭게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유튜브 콘텐츠 트렌드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특히 구독 이제 적극적으로 눌러주시고 따봉따봉 그리고 댓글 공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자몽킹의 자본주의 TV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비즈니스 인사이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